자, 실습은 잘 진행이 되셨나요? 여기까지 실습이 완벽하게 진행이 돼야지 요번에는 이제 프론트와 백엔드 컨테이너를 분할을 할 겁니다. 결국 이제 서버가 3개가 되는 거겠죠. 하나는 프론트엔드 프로그램 들어가 있는 부분, 하나는 서버엔드 프로그램 들어가 있는 부분, 그다음에 하나는 MySQL 이렇게 해서 3개가 들어가야지 이제 정상입니다. 그래서 얘네들도 같은 네트워크에 묶을 거예요. 같은 네트워크에 묶을 거고, 여기 보면 PHP MySQL이라고 해서 지금 네트워크 이렇게 묶었네요. 그 다음에 MyServer라고 해놨죠. MyServer. 기존에 우리가 컨테이너 보시면 내부적으로 있겠죠. 봅시다. docker ps 해보시면 myphp가 있고 mysql 있죠. 사실 이제 myphp가 아니라 사실상 myprompt, myserver 이렇게 해야지 좀 네이밍이 정확할 텐데 기존 거에 좀 연결해서 좀 실습을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요거는 좀 네이밍이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myphp가 있고 mysql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php를 아예 나눌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눌 거냐면 php라고 하는 폴더를 하나 만들 거예요. 요거 우리 요 안에서도 만들어도 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HTML 여기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다 끄고 자 여기에 우선은 폴더를 하나 만들게요. 폴더가 php라고 되어 있나요? 실습 그대로 진행해 볼게요. 예, php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폴더를 새 폴더, new 폴더 해서 php 들어가고 그 다음에 my html 그냥 html 있고 그 다음에 php가 있을 텐데 여기에 프로그램들을 다 여기로 옮길 거예요. php와 관련된 것들. 그러니까 순수하게 서버 프로그램들을 다 PHP 쪽으로 옮길 겁니다. 이렇게 옮기면 HTML과 PHP 사이는 이렇게 완벽하게 분리가 됐죠. HTML 폴더와 PHP 폴더는 PHP 서버 프로그램, 그다음에 HTML 폴더는 JS와 그다음에 index.html인 프론트엔드 프로그램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우선은 구조적으로는 바꿨어요. 그다음에 실제로 컨테이너 서버적으로 나눌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보는 거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실습을 계속 진행을 해야겠죠. 그래서 자 여기서 똑같습니다. 다 똑같은데 거의 비슷한데 docker d dit 8080을 myserver라고 하는 이름으로 php mysql 해서 요거를 컨테이너를 실행을 하나 해놓겠습니다. 엔터. 자, 세 개가 돌죠. MySQL, MyPHP, MyServer. 사실 이제 얘 이름을 좀 바꾸면 좋은데 마이 프론트 요 정도 바꾸면 좋은데 그냥 실습의 연장이니까 그냥 얘가 프론트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다음에 도커 네트워크 해서 이게 인스펙터 php mysql 내부에 보시면 얘가 다 들어간 거 확인할 수 있어요. my server, my php, mysql 그리고 얘는 4번의 포트가 만들어졌네요. 만들어졌고 사실상 얘도 포트가 자 my 서버죠. 인스펙터 my 서버 my 서버죠. 얘 내용을 보시면 쭉 올려보시면 PHP하고 이 내부의 HTML하고 이렇게 바인딩 되어 있고요. 맞죠? 바인딩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포트 포딩이 8080으로 되어 있죠. 호스트 포트가 8080이 내부적으로 80 포트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확인하셔야 하고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자 뭐
도커 PS로 보면 다 나와 있죠. 여기 보면 8080이 80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외부적으로 사실상 8080을 80으로 연결하는 거는 안 했어도 돼요. 우리가 외부적으로 좀 보려고 이렇게 해 놓은 거지, 내부적으로는 서로 통신이 가능하죠. 뭘로? 마이 서버라는 것을 통해서. 마이 서버라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마이 PHP와 마이 서버는 사실상 내부적으로 이제 통신이 가능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나중에 고민해 봅시다. 그래서 뭘 바꿀 거냐면요. 지금 얘는 호스트 네임을 통해 가지고 지금 바깥에 나갔다가 들어가는 구조거든요. 이거 좀 그림을 그려야 하는데, 그림은 차후에 제가 다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구조적으로 약간 보시면 여기가 서버요. PHP 서버죠. 이름이 뭘로 돼 있죠? 어, 마이 마이 서버고, 여기가 마이 PHP예요. PHP. 마이 PHP가 프론트 역할을 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외부에서 누구, 얘 중간에 있는 호스트에 접속을 한단 말이에요. 누구 호스트? 우분투 호스트. 얘는 컨테이너이고, 도커 컨테이너고, 도커 컨테이너 입장의 마더격인 우분투 호스트에 접속을 합니다. 접속할 때 어떻게 접속하죠? 지금 보니까 191.168에 얘의 IP를 통해서 접속하죠. 그 중에서 80 포트로 먼저 접속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80 포트는 요로, 아니죠. 요로 가죠. 봅시다. 80 포트는 요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요 내부적으로 프론트엔드 프로그램이니까 내부적으로 얘가 이 호스트 네임을 얘의 IP인 192에 1 182인가요? 182에 192에 잠시만요. 봅시다. 정확하게 봐야겠죠? 192에 168에 74란 말이죠. 192에 168에 0.74. 자, 여기서 크롬에서 이쪽으로 접속합니다. 192에 168에 74, 80으로 80이죠. 80으로 접속을 하면 여기로 갑니다. 80으로 가요. 근데 여기에 myphp에 있는 지금 현재의 app.js에 보면 지금 현재 주소창에 있는 호스트 네임, 그러니까 192.168의 0.74에 8080으로 접속을 하라고 합니다. 사실상 내부적으로 바로 이렇게 접속할 수 있는 상황도 있는데, 얘는 어떻게 들어갔냐면 다시 이렇게 들어와서 80으로 이렇게 접속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식의 구조예요. 이 마우스로 그림을 그리니까 조금 이제 잘 확 튀게 좀 잘 못 그리는데, 요거를 차후에 이제 오프라인 강의 때 다시 정리해서 그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사항은 그래요. 그러니까 첫 번째 80 포트로 들어옵니다. 80 포트에서 my php로 가서 index.php 파일을 index.html 파일을 열어요. 그 안에 보면 app.js가 로드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app.js가 뜹니다. app.js가 뜨면서 거기 보면 호스트 네임 8080, 그러니까 앞으로 서버 엔드 프로그램하고 접속할 내용을 다 이렇게 바꿔놨어요. 그러면 나중에 다이렉트로 이렇게 접속하려면 이름 어떻게 했으면 돼요? 호스트 네임이 마이 서버라고만 적어놨어도 이렇게 다이렉트로 접속이 됐을 텐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됐죠? 8080 호스트네임 8080 191.168에 0.74에 8080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마이 서버라고 내용을 여기다가 적어놔도 사실상 바로 다이렉트로 접속을 못합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요거는 나중에 차후에 오프라인 때 다시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살짝 설명을 드리면 얘의 myPHP의 인덱스 점 HTML은요. 요 지금 myPHP 안에서 도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얘는 무조건 내려받아서 여기서 도는 프로그램. 여기서 입장에서 my 서버를 아나요? 내부적으로? 모르죠. 그러니까 이때는 에러가 나요. 근데 얘는 알죠. 192.168-0274-8080은 알죠. 그래서 글로 접속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설정을 했어야지만 정확하게 통신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한번 실습 사항에서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림이 지금 마우스로 그려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오프라이트 정리를 해 드리고요. 자, 봅시다. 그래서 자, 우선은 데이터베이스의 크로스 도메인 이슈를 좀 설정을 하셔야 합니다. 제일 상단에 요거는 자, 데이터베이스 제일 위에다가 요거 하나만 넣어 주십대요. 자, 클라이언트에서 요 내부적으로 서버, 그러니까 얘는 리세플 서버가 되거든요. 리세플 서버.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리세트 서버가 요거 하나를 한번 띄워 볼게요. task.list. 자, 좀 이따가 띄워야겠네요. 우선 데이터를 넣어놓고요. 데이터 넣어놓고 띄우겠습니다. 자, 요거 하나 넣어주셔야 하고요. VS 코드에서. VS 코드를 꺼버렸네요. 자, VS 코드에서 이렇게 access control allow origin 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 허용하겠다. 그러면 외부에서 어떠한 클라이언트 시스템이든 들어와가지고 요 데이터베이스나 혹은 요 서버 프로그램을 동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광범위하게 열어놓으면 안 돼요. 얘는 모든 요청을 요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크로스 오리진에 대해서 따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어쨌든 요 이슈 때문에 요거를 한 줄 넣어놨어요. 그렇게 되면 지금 index.html에서 app.js에 의해서, 그러니까 app.js가 결국 뭐죠? 메모장으로 따지면 자, 요 안에서 192.168에 0.74죠. 0.74. 80이죠. 80으로 가면 쭉 index.html로 간단 말이죠. 그리고 index.html에 app.js가 열려요. 맞죠? app.js에서 얘가 어떻게 동작을 하냐면 192.168에 0.74에 8080에 처음에 아마 list.php를 통신하게 될 겁니다. 리스트 맞나요? 태스크 리스트네요. 예, 태스크 리스트 얘를 통신하게 돼요. 자, 요렇게 통신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자, index.html하고 app.js는 주소가 어디예요? 요거였죠. 요 서버였어요. 근데 내부적으로 통신하는 task.list.php는 주소가 뒤에 8080이 붙었는데 요 IP는 같지만 요 8089 포트가 달라요. 그러면 서로 다른 서버로 인식해요. 그래서 여기에 요청을 할 때 여기에 뭐예요? 크로스 오리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요 해결하는 방법은 앞에다가 요거 PHP는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만 붙여 놓으시면 모든 요청을 다 허용합니다. 만약에 만약에 얘가 같은 8080 포트였다 라고 하면 요 문제는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그냥 접속이 돼요. 근데
서버가 틀리잖아요, 위치가. 그래서 크로스 오리진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요거에 대해서 코딩을 어떻게 해놨죠? 예, 위에다가 어떤 클라이언트에서는 같은 서버 내에 있던 프론트 엔드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어떤 클라이언트에서는 서버 요청을 다 허용해 주겠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요게 이제 이슈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호스트네임 서버에 요 위치를 바꾸라고 했죠. 그래서 이걸 우선 다운로드 받을게요. 내부적으로 조금 정리될 게 좀 있어가지고 제가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예, 다운로드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 있고, 자, 요거죠. 요거를 요 위에다가 올려놓을게요. 자, 그러면 여기 쭉 위에 올려보시면 내용이 조금 바뀌었을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기존에는 쭉 올려보시면 기존 거 볼까요? 자, 하나하고 그다음에 아닌 거. 자, 요거는 서비라고 해가지고 하나 이렇게 올려놓을게요. 그전 거. 그래서 둘이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자, 서브에 봤을 때는, 자, 앱에 봤을 때는 여기 보면 호스트 네임, 호스트 서버 이렇게 되어 있죠. 호스트 네임과 호스트 서버. 호스트 네임은 현재 IP 그 크롬 상에서 192.168.74로 접속했을 때 요겁니다. 요거 요거예요. 호스트 네임 얘예요. 여러분들은 뭐 다른 IP가 되겠죠. 혹은 얘가 도메인을 갖고 있다면 실제 도메인의 주소예요. 그럼 여기 주소가 치환되겠죠. 치환되면서 어떻게 되죠? 그리고 있죠? 16 똑같이 가지는데 포트 위치만 바뀌는 거예요. 기존의 80에서 이렇게 8080으로. 그리고 호스트의 호스트 네임의 서버 URL이라고 하나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럼 이거 한번 찾아볼까요? 자, 여기 보면 호스트의 서브 URL 있죠. 여기가 다 이렇게 치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소가 기존에는 보세요. 자, 기존에는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서 태스크 서치 PHP가 이 서버 프로그램이죠. 서버 프로그램의 위치가 바뀌었어요. 이렇게 다시 딴 데 한번 가볼까요? 제일 처음 동작하는 게 보니까 리스트더라고요. 여기 패치 태스크도 동작하고요. 그러니까 요 위치겠죠. 여기고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죠. 기존에는 여기였어요. 기존에는 분리하기 전에는 여기서 그냥 바로 끌어왔는데 지금은 8080 서버를 나눴죠. 이렇게 나눠서 가져오는 겁니다. 이렇게 나눴을 때 서버의 분산 효과가 일어나죠. 어, 프론트엔드 프로그램 서버와 백엔드 서버.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이 호스트 네임을 아예 내부적으로 서로 지금 요 위치를 이렇게 바꿨다. 아예 마이 서버죠. 자, 실제로 이렇게 되게 된다면 요 위치를 이렇게 바꿨다고 치면 열어보면 여기서 이 프로그램은 프론트엔드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가 키고 있는 클라이언트 크롬 내에서 주소가 여기 있죠. 아더 있고 여기 있죠. 어,
보면 8080 돼 있죠. 이 부분하고 통신을 하기를 원하는데 이 부분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어떻게 통신하게 되냐면 지금 이렇게 통신하는데 내부적으로 프론트로 끌고 와서 어디서 크롬에서 이렇게 통신하기를 하는데 아까 그거를 마이 서버로 바꾸면 마이 마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요 위치로 통신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 현재 내 컴퓨터는 마이 서버라는 도메인을 압니까? 몰라요. 몰라요. 내부적으로는요, 마이 PHP와 마이 서버는 내부적으로 한 네트워크, 안쪽에서 한 네트워크로 서로 도메인을 연결하지만 그거는 서버 사이드의 문제예요. 안쪽 내부의 문제고, 프론트엔드 프로그램은 무조건 클라이언트에 내려받아지거든요. 내려받아지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에서 내려받을 때 이렇게 치환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게 맞겠죠. 그렇죠? 이렇게 가는 게 외부 프로그램, 지금 내 프론트엔드 크롬에서는 지금 현재 윈도우 크롬에서는 이 주소는 알고 이거는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요게 맞고 이렇게 접속되려면 크로스 오리진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동작하는지 볼까요? 서버와 프론트 분할 들어왔죠? 실제로 보면 자, 검사를 해보시면 여기 네트워크 부분에 보시면 새로 고침 한번 해볼게요. 새로 고침 해보시면 자, 요거는 191.168의 74 메인이고요. 거기에 도큐멘테이션 타입으로 지금 들어왔죠. 그러니까 얘는 HTML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app.js도 같이 왔어요. 한꺼번에. 그러다 이 부분에 태스크 리스트와 비동기 통신합니다. 위치가 어디죠? 여기죠. 여기 더블 클릭해 보시면요. 이렇게 떠요. 이렇게 제이손으로. 제가 여기서 들어가도 됩니다. 보안상이 좀 위험이 있긴 있죠. 191.168에 0274에 8080 태스크 리스트 해가지고 보안상의 문제가 조금 존재하죠. 어쨌든 지금 그림상으로는 어떻게 됐냐면 우리는 완벽하게 두 개를 분할을 했습니다. 딜리트 해도 결국 딜리트 했을 때 다시 F12번 눌러서 확인해 볼게요. 딜리트 한번 눌러 볼게요. Yes. Task Delete Successfully 딱 해서 나왔습니다. 요거는 여기 이 부분이네요. 얘랑 딜리트 했어요. 포스트로. 그리고 페이로이드의 아이디는 2로 아이디는 2로 폼 데이터가 들어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 그 다음에 리스폰스가 잘 지워졌으니까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헤드에 보시면 요 주소로 통신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프론트엔드 프로그램은 결국은 80포트 이걸 통해 가지고 얘를 가져온단 말이죠. 얘는 요 지금 프론트엔드 프로그램 로드 되자마자 여기랑 통신을 합니다. 처음에. 맞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통신해서 제이손을 뽑아 주겠죠. 제이손을 리스트 DB에 연결해서.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제이손 가져올 때 서버니까 여기 MySQL과 접속하고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에 로우 데이터 가져와질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얘를 PHP로 이 PHP 화면에서 여기서 JSON으로 변환을 합니다. 예, JSON으로 변환을 해서 어떻게 해요? 프론트엔드에다가 프론트엔드 쪽 프로그램 쪽으로 보내줘요. 그 위치가 어디죠? 정확하게 app.js죠. 네, app.js에다 보내주면 app.js는 어떻게 하죠? JSON을
제이슨을 파싱하고 화면을 만들어 줍니다. 자, 요런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로는 새로 고침하면 아무것도 없죠. 왜냐하면 MySQL에 DB에 테이블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 우리가 이렇게 넣어놓고 이렇게 넣어놓고 이렇게 넣어놨어요. 자, 여기서 이제 새로 고침 해볼게요. 자, MySQL에 접속해서 거기에 있는 로우의 데이터들을 제이슨으로 다 변환을 했죠. 그 위치가 어디라고요? 192.168에 80에 8080에 PHP 태스크 리스트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 서버 프로그램 크로스 오리진을 풀어놨기 때문에 아무 때서나 다 접속이 돼요. 근데 요거는 이제 내부적으로 맞게끔 해야 돼요. 이제 보안상의 문제로.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그냥 다 풀어놓는 게 아니라 헤더에 토큰을 넣어가지고 토큰이 유효한 토큰인지 아닌지 확인해가지고 요 데이터를 넘겨주게끔 이렇게 코딩을 보통 합니다. 뭐 거기까지 지금 코딩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뭐 세부적으로 서버 프로그램 개발하는 그런 프로젝트는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구성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얼추 좀 지났죠? 그래서 요거까지 해서 분할을 하세요. 분할을 하셔가지고 분할하는 프로그램까지 해가지고 요번에 마무리 하시고 출석 과제를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지금 현재 어디까지 갔냐면 조금 복잡해져요. 계속 복잡해지니까 중간에 여러분들이 수업에 빠지시고 이러면 이거 못 따라갑니다. 자, 여기까지 다 진행을 하시고요. 이제 다음 주는 요거 역반향 프로시를 이용해서 한번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인 이제 서비스로 분산 서비스 혹은 마이크로 서비스로 가기 위한 여정들이에요. 요 여정들을 실제 실무에 맞게끔 맞춰 놓은 거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고 출석까지 마무리 하시면 될 것 같아요.